안녕하세요. 자, 제5장 과제 중심 모델입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도 출제 빈도가 이제 한 문제가 쭉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단기 개입 모델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신 역동 모델만 빼면 됩니다. 그죠? 자, 똑같이 또 이번에 또 단기 개입에 적합하지 않은 실천 모델, 심리사회 모델을 빼면 됩니다. 자, 3번에 단기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사복 실천 모델 또 19회 때 또 나왔네요. 정신역동 모델을 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한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개입 단계의 내용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단계 구조화되어 있죠? 시작과 종결, 그 다음에 종결 전에 실행. 그죠? 실행 전에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그 앞에 표적 문제 규명, 문제 규명. 그죠?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 인식을 반영해 표적 문제를 설정하죠. 이 표적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 그리고 사회복사가 전문적 판단에서 인정한 문제, 인식과 인정, 그죠? 단일 이론에 기반하지 않죠. 이건 뭐예요? 통합 모델이기 때문에 특정 이론에 근거하는 게 아니다, 그죠? 한정된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을 사용하는 절충주의적 접근이고요.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문제에 초점을 둔다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도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과제는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부여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부여하는 것은 숙제예요. 과제는 둘이 함께 계획하고 함께 동의해서 사회복지사의 과제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과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죠? 자, 그다음에 5번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자, 시간 제한, 합의된 목표, 개입의 책무성. 맞죠? 클라이언트의 성격 유형과 심리 내적 역동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정신 역동 모델입니다. 자, 시작, 표적 문제 규명, 계약 실행, 종결 단계와 같은 구조화된 접근. 이렇게 맞는 문장으로 이게 단계가 이렇게 맞는 문장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단일 이론에 근거한다. 틀렸죠? 예. 근데 이제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제 단일 이론에 근거한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옳지 않은 것인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하고 사회복사의 과제도 포함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의 관계는 협력적 관계입니다. 근데 단기 치료 기본 원리를 강조하고 구조화된 접근입니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표준 문제를 선정한다. 즉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여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 옳지 않은 거. 단기간의 종합적 개입 모델. 그죠? 단기 치료이고 통합 모델이니까 종합적 개입 모델 맞고요.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입한다. 그죠?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과제여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적 자료보다 발달 이론이 아니라 발달 이론보다 경험적 자료, 그죠? 계약한 구체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자원 혹은 기술의 부족으로 이해한다. 자, 8번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개입 초기에 빠른 사정을 하죠, 그죠? 개입 초기에 즉 그 계약서 작성 전에 이제 시작과 표적 문제 규명, 문제 규명, 거기서 이제 예비적인 초기 사정을 빠르게 해요. 구조화된 접근 맞고요. 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절충적으로 활용하고 조사에 근거한 경험적 자료 맞죠? 사회복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주체적인 역할을 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인데 이게 22회 때 나왔어요. 구조화된 개입, 개입의 책무성, 자기결정, 클라이언트 환경에 대한 개입. 뭡니까? 과제 중심 모델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사례를 과제 중심 모델로 개입할 경우에 표적 문제와 과제 연결로 옳은 것은 자, A군은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는데요. A군은 현재 쉼터에서 머물고 있으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자, 학교 출석만 요구하지 않는다면 상담을 받겠다. 또한 상담을 통해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을 고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A군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가 표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적 문제는 거기서 절도행위나 가출이나 무단결석은 될 수 없어요. 4번 아니면 5번이 되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과제는 구체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분노 조절의 경우 보니까 주 1회 상담하는 거 맞죠? 근데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거, 자존감 향상은 수행해야 할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과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제 수행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11번. 과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보다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문제나 욕구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조작적 과제가 일반적 과제에 비해 구체적이죠. 이렇게 한 줄 나왔어요. 20회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조작적이라고 하는 말이 조사론에서도 구체화하는 거였죠. 그죠? 개념적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이제 명목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과거보다 현재에 초점을 두고 과제 수는 가급적 3개를 넘지 않게 한다. 과제 달성 정도는 최종 평가 시 결정되므로 과제 수행 도중에 점검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포함되지 않는 거. 자,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그 이제 과제 수행의 장애물은 걔는 이제 장애물을 검토하는 것은 실행 단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옳지 않고요.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걔. 그 13번에 환경 개입을 강조하는 모델로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일단 정신역동 모델 1번 날라가고, 그죠? 자, 그러니까 환경 개입을 강조.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인지행동 모델, 인지치료라고 했잖아요. 인지행동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를 텐데 인지치료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경에 대한 개입이 덜 강조되는 것이고, 일단 3번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다음 4번. 뭐 4번도 인지치료 들어가 있고, 그다음 이제 5번 인지치료가 이제 정신역동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14번에 보면 다음 사례에 관한 각 모델별 사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었어요. 지적장애 상급인 A씨는 4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며 가정위탁이나 시설 집수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적장애 상급인 A씨가 4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가정위탁이나 시설 집수를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아이들을 키우기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보니까 가정위탁, 시설 입수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공부방 등의 이용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심리사회 모델은 이제 A씨의 일상생활, 부모 역할, 사회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사정해서 서비스의 통합성 수준을 파악한다. 뭐 맞습니다. 인파먼트 모델에서 개입을 통한 장애가 있지만 가족을 유지, 양육하고자 하는 A씨의 강점이 강화된 정도를 확인한다. 이건 이제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걸 지금 가족을 유지, 양육하고자 하는 것이 이걸 이제 클라이언트 A씨의 강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오히려 지금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A씨의 지금 요 태도 자체가 강점인 건 아니다. 알았죠? 뭐 이제 이 지적장애 상급인 이 A씨의 장점이나 자원을 이제 파악하는 것은 이제 강점 인파먼트 모델에서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강점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행동수정 모델에서 A씨가 개입하는 방법을 관찰하는 거, 과제 중심 모델에서 다양한 기관이 관여된 상황에서 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문제해결 모델에서 겸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들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15번. 과제 중심 모델에서 문제 규명 단계의 과업. 자, 옳지 않은 것은 이제 과제를 개발하는 건 그거 실행 단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16번에서도 장애물을 찾아내는 거 실행 단계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 이제 실행 단계에서 해야 할 과업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표준 문제 설정은 문제 규명 단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계에서 문제가 13, 11, 16회에서 문제가 나왔었네요. 그죠? 자, 18번. 철수는 무단결석과 친구를 괴롭히는 문제로 담임선생님이 학교사육사에 의뢰되었다. 철수와의 상담을 과제 중심 모델로 진행할 때 그 개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철수의 성격용과 심리역동.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앞에서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죠? 거기 5번에 10회 때 그건 지금 정신 역동 모델 개입이라고 보겠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옳지 않은 것인데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모델로 이렇게 됐어요. 클라이언트의 동기부여를 위해 자아 방어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 자아 방어 기제는 갈등의 원천을 왜곡 대체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어 기제의 사용이 이제 병리적인 경우도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게 병리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서 1번이 옳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문제 해결 모델 계획 기술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해결 모델 하면 이제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을 일단 생각해야 하고, 근데 거기 20번에 보면은 이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과 그다음 또 하나가 그 컴튼과 갤러이의 6체계 모델이 문제 해결 모델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여기 20번에서 나머지 지금 다 맞는데요. 5번에 미시 중간 외체계 거시체계의 4체계 모델에다 6체계 모델로 발전한 게 아니라 핑커스와 미난의 클라이언트 체계, 변화매개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의 4체계 모델에서 6체계 모델로 발전한 것이 컴튼과 갤러이에 의해 문제 해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5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모델의 내용까지 좀 정리하기는 문제가 이렇게 삐껴 나와서 12회 때, 15회 때 이렇게 2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나온 것으로만 그냥 확인하면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에 역량 강화 모델은 다음을 포함하는 사회복 실천 모델, 역량 강화 인파먼트 모델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아 효능감을 증진하고 강점을 찾도록 한다. 클라이언트가 잠재력이 있다. 그죠? 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을 인식한다. 통제력을 갖도록 한다. 이부터 뭐예요? 인파먼트 모델이죠. 자, 다시 한번 3번. 클라이언트를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라.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하는 거. 역량 강화 모델 맞죠? 자, 그러니까 역량 강화 모델로 나오건 인파먼트 모델로 나오건 또는 이제 강점 관점으로 나오든 다 똑같은 문제로 보고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요. 4번 인파먼트 모델에 기초한 개입 활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한부모 자조 집단 프로그램이나 인문학 강좌나 장애인 동료 상담가 양성 프로그램 이용자 대표 참여 의무화 다 클라이언트의 잠재력, 역량 강화를 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어서 인파먼트 모델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보면 역량 강화 모델의 3단계 대화, 발견, 발전 중에서 대화 단계 사회복사가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거. 제가 이거는 시험에 나온 이 예문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차라리. 일단 여기서 이제 대화 단계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목표 설정과 협력 관계 형성은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강점 관점과 자원 능력 사정은 그럼 어디에 해당되냐? 강점 확인은 발견, 자원 능력 사정도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러리로 지금 나온 얘들까지 알고 있는 것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다시 한번 거기 6번도 옳은 것인데 발견 단계를 물어봤어요. 4번에 수집된 정보를 조직화하기가 맞는데 거기에 성공 인정하기 발전 단계, 달성한 것 통합하기 발전 단계, 새로운 자원을 활성화하기 발전 단계,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십 형성하기 대화 단계. 이것도 틀린 문장으로 나왔지만 걔들도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거를. 자, 그다음에 7번 인파먼트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를 강조한다면 안 되죠. 그럼 병직 관점이에요.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과 자원을 인정한다. 맞죠?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주체로 봅니다. 객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 그럼 맞죠?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협력적 파트너 맞죠? 그래서 이제 니은과 니을이 맞는 것이고. 자, 8번 역량 강화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잠재적 역량의 초점, 변화를 위한 클라이언트의 역할 중요. 근데 대화, 발견, 발전 또는 이 발전을 발달이라고 해도 맞고요. 자, 이용 가능한 자원체계 능력을 분석하고 목표를 구체화하고 클라이언트 참여를 중시하고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모두 맞죠? 자, 9번 특성과 모델의 특성과 해당 모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단기 개입 강조하는 거 유기 개입 모델 거기에 해당되죠? 자기결정권 강조한다. 과제 중심 모델 맞고요. 생태체계는 이제 환경에 대한 개입 강조하고 있고 강점을 강조한다. 인파먼트 모델이죠. 인지행동 모델이 아니라 그죠? 역량 강화 모델이죠. 그러니까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다.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그래요?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적 관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역량 강화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문제의 전문가로 인정하고요. 클라이언트와 사육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 맞고요.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잘 보호될 수 있다. 맞죠?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는 것은 병리적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기개입 모델이에요. 위기개입 모델은 다음 적용한 개입 모델은 성폭력 피해 아동. 우리가 이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런 것들은 다 위기개입 모델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기개입 모델이고, 자, 다시 한번 2번 성폭력 피해 대상 위기개입 모델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 보면 청소년의 정체성 위기, 결혼, 자녀 출산, 이 위기의 종류 중에서 발달적 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생활 속에 겪는 위기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무력감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무력감을 초래하기도 하고 시간 제한적입니다. 위기에 대한 지각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가 아니라 다르죠. 그죠? 예. 자, 5번 곤란의 위기 발달 단계 맨 처음에 위험 사건. 그러면 취약해지죠. 거다가 촉발 요인, 촉진 요인이 발생되면 위기 단계를 뚝 떨어지게 되고 재통합 단계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위기 개입의 원칙을 모두 그런 거 신속하게 개입해야죠. 제한된 목표, 초점적 문제 해결, 희망과 기대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7번 라포포트가 제시한 위기 개입 목표, 위기 증상 제거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촉발 사건 이해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주관적 경험의 증진, 대인관계의 향상은 해당되지 않고요. 목표에. 자, 라포포트가 제시한 그 목표에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 그다음에 이제 8번 보면 위기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위기 개입의 표적 문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위기에 대한 반응보다 위기 사건 자체가 아니라 위기 사건 자체보다 위기에 대한 반응이 중요해요. 그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죠? 사건 자체보다. 절망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희망을 고취시켜줘야 하고 위기에 개입하는 사육사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그다음에 9번 위기 개입 모델의 개입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장기 아니죠. 단기예요. 개입 목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 자, 비지시적 역할보다는 지시적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위기 전의 기능 수준 맞죠? 과거 탐색에 초점을 두지는 않아요. 그죠? 자, 위기 개입 모델에서는 사육사가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해설을 좀 자세하게 넣어놨는데요. 자, 그다음에 10번에 보면은 위기 개입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고 지지 체계를 개발하도록 하고 단기 개입이고요.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이제 촉발 요인이 발생한 후에 취약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취약해지고 그다음에 촉발 요인이 발생되면 위기 단계로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순서가 지금 나왔어요. 자, 사육사는 다른 개입 모델에 비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미 나왔던 거죠. 자, 11번에 보면 개입 단계를 물어봤어요. 위기 개입의 개입 과정은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부정적 감정 표현을 지지해 주는 것은 개입할 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머지는 다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22회 때 다시 중간 단계를 물어봤어요. 중간 단계는 개입을 실시하는 단계니까요. 초기 사정을 실시한다 보면 걔는 이제 초기 단계 쪽으로 가져야겠죠. 그죠? 거기 이제 일상생활 활용될 수 있는 자원과 지지 체계를 찾아내주고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 작업하고 자료를 보충하고 과거 경험을 탐색하고 이건 이제 개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해당됩니다. 요거를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제가 더 내용을 정리하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은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초기 사정을 하는 건 초기 단계 활동이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부터 자살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죠? 자살이면 이제 위기 개입 모델이 되는 거죠. 자, 자살의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사회복사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클라이언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양가 감정을 다뤄줘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모든 행동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해줘야 합니다. 자살에 대해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게끔 감정을 환기시켜줘야 돼. 근데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합니다. 그러면 지금 4번하고 5번하고는 지금 반대되는 거죠. 이제 5번 일단 5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직접 다루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14번 보면 옳지 않은 것인데 A는 자녀의 취업으로 수급 자격을 잃게 되었는데 그 불만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 이제 자살할 충동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탈락 원인 담당 사회복사가 취업 상황을 동사범에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 이제 일체 이제 접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단 이제 자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기개입 모델을 생각해야 합니다. 수급 탈락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수급 탈락이라는 촉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자살 충동을 막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거고 근데 A씨의 의존적 성격의 원인을 분석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거기 이제 A씨 가구의 실제 수입 변화를 확인을 또 해봐야 하는 거고 자, 15번 자살을 생각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개입할 때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자살 관련 계획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 직접 다루라고 했죠. 아까 직접 언급을 삼가한다. 아까 그 13번에서 직접 언급을 삼가한다고 틀리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 옳지 않고 자살을 생각하는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단서에 민감할 필요가 있고 자살 시도 경험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우울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의뢰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해설을 좀 상세하게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좀 해설까지 좀 잘 보시면서요. 16번에 보면 다음 사례 위기개입으로 오른 것은 20대인 A씨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실직한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하면서 때로 자살까지 생각한다. 옳은 것인데 일단 거기에 이제 그 A씨의 문제는 지금 뭡니까?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건 전염병이죠. 전염병은 발달적 위기가 아니라 환경적 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가 발달적 위기라고 해서 틀렸고 코로나19 감염 이전의 기능 수준을 회복하는 거 그죠? 위기 개입 모델은 그게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2번이 맞죠. 그죠? 적절한 감정 표현 행동을 습득하도록 장기 교육 4주 내지 6주 그래서 이제 6주 내에 어떤 형태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옳지 않고요. 그 A씨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개입을 유보한다. 말도 안 되죠. 신속하게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보다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도록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한다.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도록 이제 건전한 자기상을 갖도록 해줘야 하는 것인데 삶의 태도를 아주 근본적으로 재조직한다.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자, 17번 실천 모델과 기법으로 옳지 않은 거 행동주의 모델 수거 맞고요. 해결 중심 모델 대처 질문 맞고 위험 역동성에 관한 고찰은 심리사회 모델이죠. 그죠? 소크라테스식 문제법은 인지행동 모델 자살 위험성 평가는 위기개입 모델 맞죠? 자, 지금 제가 이제 17번부터는 우리 지금 여기 모델의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그냥 조합해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다. 그죠? 그걸 여기다 다 뒤에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18번 보면 옳지 않은 거 행동 수정 모델은 선행 요인, 행동 강화 요소에 의해 인간 행동을 예측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심리사회 모델 상황 속의 인간을 고려하고 환경보다 개인의 내적 변화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됐다라고 했죠. 맞고 심리사회 모델은 왜곡된 사고에 대한 정서적 문제의 개입의 효과. 그 다음 이제 과제 중심 모델 여러 모델을 절충적으로 활용하고 개입의 책임성을 강조. 근데 거기 위기개입 모델은 위기에 대한 병리적 반응과 영구적 손상의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죠.
그죠? 오히려 아까 그 자살로 인해서 자기 몸의 신체에 어떤 또는 심리적인 붕괴나 또는 이제 신체에 어떤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거나 이걸 이제 예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9번에 사회복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권한부여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파트너로 인식합니다. 진단주의, 기능주의 논쟁에 통합하여 문제 해결 모델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8만의 문제 해결 모델.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과거의 경험보다 현재의 경험, 그죠?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에 근거해서 만든 모델,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자, 위기개입 모델, 사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더 중요하죠. 사건 자체보다, 그죠? 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지금 7번에 거기 19번에 디귿에서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 또 있었죠. 문제 풀 때 거기서 아까 391쪽에 9번 15회 때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다 해서 맞는 문장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20번에서 3번 나왔고, 21번에서 5번, 22번에서 6번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20번 보면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인파운트 모델에서 클라이언트를 일방적 수혜자로 인식하지 않죠. 제공자와 수혜자로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를 제공자와 수혜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제공자와 소비자로 본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협력적 파트너로 본다고 했었고, 과제 중심 모델 펄만의 문제 해결 요소에 영향을 받았다. 맞습니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위기개입 모델에서 클라이언트의 과거를 탐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죠. 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권위적 역할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입니다. 협력적 관계. 자, 그 다음에 21번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위기개입 모델에서는 사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인식보다 사건 자체. 틀렸네요. 이거 이미 나왔던 논점이잖아요. 그거 또 틀리게 또 냈어요. 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 현재 직면한 문제와 앞으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장 과정을 도와줍니다. 맞죠?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자, 인파먼트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 맞죠? 과제 중심 모델,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초점. 맞죠?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자, 22번.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22회 때 나왔던 문제. 자, 역량 강화 모델 발견 단계에서 사정 분석, 계획하기를 수행합니다. 자, 그 대화 단계에서는 이제 권한부여 관계를 발전시킨다. 그 다음에 발견 단계가 사정 분석, 계획하기고, 발전이 실행, 변화, 안정화하기. 이렇게 나눠서 알고 있으면 되겠고,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문제 해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책임과 주체성을 강조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모델에서는 인간을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인간을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정신 역동 모델입니다. 제가 이제 좀 해설을 좀 상세하게 넣어놨는데요. 이 행동주의 모델에서 이제 초기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에 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유기체로 봤지만 최근에는 인간의 능동적인 면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기개입 모델은 위기는 사건 자체보다 사건의 주관적 현실, 그죠? 해결 중심 모델은 사회 구성주의 시각을 갖는다. 이거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가족 치료 모델에서 사회 구성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해결 중심 가족 치료하고 이야기 치료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기술론에. 그죠? 사회 구성주의적 시각 거기서. 그래서 이게 지금 논점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3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문제 푼 제5장과 6장에서 23회 시험에서는 5장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역량 강화 모델 위기개입 모델에서는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5, 6장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과제 중심 모델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1번
개인의 신념 체계의 변화를 강조한다. 신념 체계의 변화, 신념, 인지 또는 사고. 자, 이건 뭡니까? 인지행동 모델이죠. 인지행동 모델. 이거는 인지행동 모델. 자, 2번 특정 이론보다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개입의 기초를 마련한다. 이게 맞죠? 리드와 앱스타인이 이 과제 중심 모델을 설계하고 3년간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의 다양한 이제 그 현장에서 3년 동안 이 모델을 검증 작업을 거쳤어요. 그래서 경험적 자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제 중심 모델은 통합 모델이에요. 통합 모델이어서 어떤 특정 하나의 모델보다는 이제 여러 모델을 이제 절충하는 것인데, 특히 그리고 이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론보다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개입의 기초를 마련한다. 그죠?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인간의 신념이나 생각은, 자, 신념 생각 뭐예요? 신념 생각 이렇게 또는 사고, 인지. 자, 아까 여기서는 신념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신념 생각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 이것도 인지행동 모델이죠. 자, 그다음에 4번 클라이언트가 무력한 상태에서 힘을 가진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력한 상태에서 힘을 가진 상태, 이게 이제 역량 강화 모델이죠. 요거는 이제 역량 강화 모델이에요. 자, 그다음에 변화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며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가족 치료 모델 중에서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에서 나오는 문장인데, 그죠? 이게 해결 중심 모델입니다. 해결 중심 모델. 따라서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은 2번이 답입니다. 정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 자체 난이도는 낮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제 6장으로 가서 역량 강화 모델, 그다음에 유기개인 모델에서 출제된 걸 봐야 하는데요. 먼저 1번 인파운트 모델의 실천 기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서 그 인파먼트 모델로 나온다 하더라도 역량 강화 모델, 그다음에 강점 관점, 이거 권한 부여 모델 다 같은 문제로 풀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역량 강화 모델 챕터인데 제6장에 인파먼트 모델 이렇게 기술론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인파먼트 모델의 실천 기법. 자, 강점 사정하기 맞죠? 그다음에 자원을 확보하는 거 맞습니다. 촉진적 개입하기도 맞는 거예요. 일단은요, 우리가 뭔가 좀 바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합류하기죠. 이거 합류하기는 누구 거예요? 합류하기 민우친, 그죠?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죠.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의 개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합류하기, 라포를 형성하는 거, 그죠? 가족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사회복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을이 지금 틀렸단 말이죠. 니을 확실히 틀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과 니은은 확실히 들어가줘야 하거든요. 그죠? 기억과 니은은 확실히 들어가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의 문제거든요. 디귿. 디귿도 근데 촉진적 개입하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설명을 좀 넣어놨는데, 촉진적 개입하기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을 통해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법이다.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인데, 이게 바로 인파먼트 모델의 실천 기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기억과 니은은 쉽게 인파먼트 모델의 실천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디귿에서 좀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답은 여기 지금 3번이 답입니다. 1번 아니면 1번일까 3번일까 좀 고민을 했었을 문제로 보여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기개입 모델에서 출제가 된 것인데요. 곤란의 위기 발달 단계는 늘 나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는 하에 해당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자, 곤란.
위기 발달 단계 맨 처음에 뭐예요? 위험 사건, 그죠? 위험 사건이 맞죠? 틀렸고. 자, 그다음에 위험 사건에 처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취약해진다, 그죠? 취약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여기로 와줘야 하고, 그죠? 취약해지는데 촉발 요인이 발생되면, 그죠? 여기 틀렸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촉발 요인이 발생되면 위기 단계로 뚝 떨어진다. 그리고 나서 회복하면 이게 이제 회복 재통합 단계입니다. 회복이죠. 여기가 회복.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이 단계 외울 때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 사건에 처해지게 되면 취약해져요. 정말 간신히, 정말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취약해져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발생되면, 그러면 촉발 요인이 발생되면 무너져요. 위기 단계로. 그죠? 그래서 이제 위기 단계, 그다음에 재통합 단계. 자, 이거 몇 차례 계속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또 나와졌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인데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 나왔어요.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그간에 한 줄씩 나왔거든요. 우리 기출문제 풀어서 알잖아요. 한 줄씩 나왔어요. 계속. 조합형의 문제로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에 한 줄로 들어가거나, 그죠? 이렇게 이제 한 줄로 계속 나왔는데 아예 한 문제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한 문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누가 만든 거다? 로저스의 현상학 모델. 그러니까 로저스가 자신의 현상학 모델에 이 현상학 이론에 근거해서, 즉 인본주의 심리학이죠. 현상학 이론에 근거해서 만든 모델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다. 그러니까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아 실현 경향 얘기했죠? 로저스. 그다음에 긍정적 관심, 그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죠? 자아 실현 욕구.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아 실현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욕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아닌 거 아닌가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조건부 가치, 일단은 정답은 쉽죠. 왜 그렇죠? 여기 지금 3번이잖아요. 그죠? 인지적 개입. 인지적 개입은 당연히 인지행동 모델이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고르기는 쉬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건부 가치가 조건부 가치가 뭐지? 자, 이 가치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그랬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에서 로저스는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 타인으로부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그 긍정적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요구인데, 그런데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긍정적 관심을 가져줄 때에는 그냥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가치 조건을 붙여요. 조건부 가치가 있어요. 즉 아이가 공부를 잘해. 그러면 막 긍정적 관심을 막 줘. 근데 공부도 못하고 거기다 막 맨날 밖에서 놀고 오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이제 게임만 하고 뭐 핸드폰만 맨날 보고 그러면 긍정적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가치 조건을 붙여서 긍정적 관심을 주는데 로저스는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 존중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부 가치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설명 넣어놨는데 답은 뭐 어렵지 않았었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한 문제가 이 4번인데요. 이게 삐껴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삐껴 나온 문제, 이거 밀러와 롤릭의 동기강화 모델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22년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23,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23회 시험 23년째에 이제 처음 나온 건데, 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봤던 문제가 나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답을 고르는 건 너무 쉬웠어요. 왜 그래요? 자, 여기서 밀러와 롤릭의 동기강화 모델을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보니까 내적 의사통의 명료화하기,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명료화는 이건 이제 구분해야 하는데 계획기법 외워야죠. 그냥 명료화. 그냥 명료화는 어느 모델의 계획기법이죠? 우리 모델과 그 모델의 계획기법을 짝져서 외워야 하는데 이거 어디에 해당돼요? 명료화. 요거는 정신 역동 모델이죠? 정신 역동 모델의 계획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적 의사통의 명료화, 여기 내적 의사통 명료화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인지행동 모델의, 그죠? 인지 행동 모델의 계획기법이에요. 이미 인지행동 모델의 계획기법을 기억, 니은, 디귿, 느리에서 고르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미 등장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이거 구분해서 잘 알고 있으세요 라고 했었던 건데, 자, 이게 4번이 답입니다. 정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다만 이제 여기 밀러와 롤릭의 이제 동기 강화 모델이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자, 클라이언트가 스스로의 변화를 원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당 기법이고요. 요 네 가지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것들, 이게 지금 네 가지 핵심 원리에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우리 이제 핵심 이론 노트에 또는 이제 우리 이론 기출 자습서에 요거 추가적으로 내용 넣어 놓았습니다. 자, 물론 이제 중요도는 떨어져요. 이제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불구하고 이제 나왔던 내용 관련해서는 조금만 추가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시험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강의를 언제쯤 들을지 모르겠지만 시험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계속 긍정의 마음을 잃지 말고 그 땅 따먹게 한다. 그래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을 넓혀간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속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